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야 미온적인 상승이라고 제가 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돌파 가격이 4만 달러 기준에서 4만 4천 달러인데 사실은 거기를 돌파시키지 않는 세력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자세한 거는 이번 영상에서 다양한 알트코인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제 영상 채널의 모티브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기관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실망하셨던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요즘 들어서 약간의 어떤 전체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부분에 상승이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셔라. ETF가 반드시 승인 날 거니까 그레이스케일과 관련된 모든 코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경쟁자를 위한 스마트 계약 펀드를 출시했다. 그래서 몇 가지 다양한 코인을 대가지고 그걸 인덱스를 하나로 묶어서 상품을 출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업비트에도 다양한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지금 인덱스 히스토리를 업비트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레스켈 자산운용사에서는 GS, CPX2라는 이 이름의 하나의 계약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에이다 24.63%, 제일 스마트 컨트랙 중에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라나 24.27%, 그리고 아발란체 16.96%, 그리고 폴카닷이 생각보다 아마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도 폴카닷을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진짜 괜찮은 코인이에요, 폴카닷. 그리고 폴리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알고랜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텔라 루멘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XRP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거든. XRP는 엄연히 따지면 스마트 컨트랙은 아니에요. 근데 스텔라 루멘은 국제 송금 결제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XRP의 보조적인 어떤 그런 코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XRP 투자할까 스텔라 루멘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개중엔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5대 5회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사람들 관심이 XRP에 많이 쏠려 있는데 XRP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스텔라 루멘도 비등하게 커플링으로 아마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 유튜브 댓글에. 근데 스텔라 루멘은 IBM 있죠, IBM하고 같이 그 구글링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진짜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IBM이 누구랑 관련이 있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을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기준해서 여기를 돌파를 지금 안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비트코인을 여기를 돌파를 시킨다는 의미는 사실상 지금 짜잘짜잘하게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을 죽일 수도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44,000달러 기준에서 여기를 돌파해버린다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완성이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진한 녹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더리움도 3,000달러를 돌파했다 다시 미온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세가 더 짙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어쨌건 42,592달러, 43,000달러를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어중간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44,000달러 돌파 전에 시간 보내기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알트코인들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세력들의 큰 그림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극한으로 진짜 폭락하기 직전까지 가려면 이게 전체가 다 진한 녹색 컬러 있죠.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관점으로 코인 360은 보시면 되고,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미디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가치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2016년 2월달 기준에서 그만큼 다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6년에 대비해서 일본은 얼마나 많은 양의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지금 현재 일본 엔화는 사면초가다. 통화 시스템에 크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늘리겠다고 일본의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와 물가를 모두 밀어 올려 일본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돈 풀기를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경제 어떤 분석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통화량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선 계속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계속 늘리겠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성장이니까 돈을 푼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 일본은 선진국이죠.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진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크랙이 가고 있는 이유가 리치를 찍어서 공백이 없어요. 더 이상 돈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의 저성장 이거를 타파할 길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거는 국가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선이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 뭐 부동산이 여기서 뭐 많이 꺼졌네, 어쩌네, 뭐 폭락이 30% 40% 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버시면 일정 부분은 원하시는 자가 주택은 하나 정도는 마련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엔화 다음에 엔화가 크랙이 가면 그 다음에 유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MF 통화바스켓에 SDR에 있는 기축 통화들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결국에 달러까지, 마지막에 달러까지 점점 위험이 아마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와 제가 이제 항상 밀고 있는 예전서부터 밀고 있는 네오, 온톨로지, WRX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호재가 지금 껴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코앞에 호재가 껴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조정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호재가 사그러들기 전까지는 이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짜잘짜잘한 여기서 수익 매매, 단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죽어있다가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죽지 않는다. ETF까지 끝까지 보시라고 제가 항상 그래서 개인의 시선으로 봐서 옛날 코인들 다 죽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시각을 전면적으로 이제 지금 부정하고 코인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 코인들이. 근데 비트코인 캐시 대비해서 라이트코인이 많이 못 간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라이트코인도 순차적으로 아마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개인들은 손절하고 이미 많이 나갔고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많이 없어서 아마 세력 입장에서 핸들링하기 아마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4시간봉 기준에서는 아마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한 몇만 원 정도? 한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 조정이 마무리되면 또 한 번에 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수익 매매를 하시고 익절을 어느 정도 또 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신 분은 그냥 킵고잉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 코인이 저도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많이 까져가지고 저도 손해가 되게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 어쩌고 뭐 VR이 어쩌고 저쩌고 NFT가 어쩌고 저쩌고 그 세상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구현이 되려면 저장하고 관련돼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파일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코인은 전 세계 최대 벤처 투자 기업인 VC인 세카이어 캐피탈이 여기에 막대한 돈을 여기 투자를 했어요. 물론 뭐 DCG도 투자를 했고 뭐 제민이나 다 엮여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손절한 사람이 많이 떨어지고 장기 이제 저점 하락을 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폭등하는 구간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예전과 같이. 그 포인트를 노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어설픈 자리에서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고 라이트코인도 기다려 보시면 저는 될 거라 생각하고 XRP에 비해서 스텔라 루멘 상대적으로 너무 가치 평가를 못 받았다. 그리고 제 자산은 거의 다 여기 다 포진돼 있어요. 좀 안정적으로 보려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짜잘짜잘한 알트코인 위주들보다는. 그래서 어쨌건 보시고, 그리고 네오와 온톨로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WRX도 약세 흐름을 계속 안 보여주고, 뭐 인도 정부에서 세금을 뭐 30% 매긴다, 뭐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러면은 누가 코인 투자할까? 과연 이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한테 바이낸스하고 대비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이낸스가 인도 시장에 진출했는데 어떻게 WRX를 키울까? WRX에 바이낸스가 투자했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한국에 그러면 업비트가 커가면 빗썸이 크지 못할까요? 코빗하고 코인원은 크지 못할까요? 이런 관점. 그리고 미국은 코인베이스가 있어서 FTX가 크지 못할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이오스에 관해서 뭐 중요한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온 얘기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인정 안 한다,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그 주장을 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는 인정하고 NFT는 인정하는데 가상자산은 인정 안 한대. 이게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가상세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가상세계 안에서 어떤 그 자산이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NFT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상자산에 관해서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 시점이. 거대 시진핑 빔이 어느 순간에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이오스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마 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차이나 모바일 오픈 얼라이언스 체인 차이나 모바일 체인 공식 출범했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큰 통신 기업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이오스를 기본 프레임 워크로 채용을 해서 차이나 모바일 블록체인 팀에 의해 변형되었다. 그래서 뭐 정보화 감독 요구와 준수, 제어 가능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BSN의 기술 시스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다음 분야의 기업이 될 거다. 한마디로 통수를 친 거죠. 이오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아무 뉴스도 안 내보내고 가격도 죽어 있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결국엔 통수를 친 거예요. 중국 시장이 오픈하면 몇 개 코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통수 칠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 뭐 이오스라든가 뭐 요런 코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수칠 코인은 XRP가 될 거고, 사람들은 지금 가격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부안해동하고 소송이 어쩌네 저쩌네, 이게 중요한 게 어차피 결론은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소송에 그렇게 골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엔화가 크랙이 가고 그 다음에 유로가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가고 독일 같은 경우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5유로까지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대조표의 새로운 정고점 8.7 트릴리언 유로까지 도달을 했다. ECB가 사상 최고 유로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계속 매입함에 따라 이거는 돈을 계속 풀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총 자산은 130억 유로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엔 엔화 다음 유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저성장 기조거든요. 거기다가 인구 쪽수도 없어요. 사회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동거는 하지만 거기다가 애도 안 낳죠. 여러분들 의식 수준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이상하게
뭐 스웨덴 같이 좀 약간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누가 차트를 올려서 제가 대입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될진 모르겠지만 5월 초 기준에서, 그때가 FOMC 회의 발표가 5월 5일 날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0.25% 발표를 한다면 그 트리거를 타고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까지는 만약에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내에서 비트코인이 지그재그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해준다면 그게 아마 지속적인 알트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44,000달러를 돌파를 그냥 해버린다면 사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깨져버리는 거고, 예. 그렇고 만약에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버린다면 알트코인 상승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아마 가해질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미확인 토성인 님이라고, 제가 아이디는 항상 보거든요. 뭐 톡방에서도 뭐 항상 보는 분인데, 이제 호라이즌에 관해서 진심인 분이죠. 진심인. 저는 이런 분들, 뭐 젠 거인님, 뭐 이런 분들, 뭐 아니면은 켄 팍스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수리님, 뭐 이런 분들이 큰 수익을 아마 거둘. 그러니까 좀 너무 한 가지 코인에 너무 치중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특히나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안 올라갔을 때.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 노드 감소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슈퍼 노드로 이동했다. 그래서 슈퍼 노드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참 전에, 슈퍼 노드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이유는 뭐 딱히 없는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코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어쨌건 슈퍼 노드로, 그래서 뭐 시큐어 노드에 더 이익을 많이 줄까, 슈퍼 노드에 이익을 더 많이 줄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유가 있으니까 슈퍼 노드 쪽으로 세력들이 많이 지금 현재 이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대만을 침공할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이런 얘기가 뭐 아니다, 맞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코노믹 타임즈에 이제 한마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 블록으로 아시아 나토를 만들려는 미국 왕이가 지금 그것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왕이는 이분이 그 외무부 장관이죠, 중국에. 근데 쿼드에 관해서 아시아의 나토다라고 지칭을 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나토를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우크라이나 젤론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한다는 희망을 품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어요. 그 명분을 삼고. 그죠? 결국엔 가입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터질 때까지도, 이게 뭐냐, 결국에 명분거리를 찾은 거예요. 제가 이런 짜집기 하는 이런 조합이나 아이디어를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 제 이런 아이디어를 카피해서 유튜버에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는데, 어쨌건 다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지적 재산권의 도용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뭐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뭐 제가 MCN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인 설립을 해서 따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도 하고 전속 변호사한테 이런 것도 이제 상담을 할까 지금 생각을 중인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카피하시는 유튜버들이 또 회원 가입은 받아서 또 돈은 많이 벌려고 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지는 말자라고 이제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미국은 다자주의로 회귀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전속 클럽을 결성하고 있다. 국제 규칙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수행원에 맞는 규칙을 설정하고 부과하고 있다. 쿼드에 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쿼드에 관해서 나토로 취급을 한다. 그러면 대만이 만약에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그런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명분거리가 생긴 거죠. 명분거리를 지금 서서히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모스크바 방문 중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했다. 브릭스 국가 중에 한 국가죠. 네, 브라질이. 근데 3월 17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양분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판때기가 재편 중이에요. 미국 서방 위주의 판때기와 중국과 러시아 위주의 또 다른 판때기, 브릭스와 오페크가 같이 아마 그 하나의 또 다른 판때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들의 정치적 협력이 시작되었을 때 주요 이벤트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룹화는 그 이후로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었다. 방글라데시, 아랍에밀레이트, 우루과이는 은행에 가입한 국가들이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의 관계가 미국의 동맹국과 적국 사이에 깔끔하게 분할된 글로벌 경기장이라는 아이디어에 도전받고 있다. 판때기가 분리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아마 분쟁이 극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레이트, 오페크 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죠. 근데 중국으로 아무래도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번 전쟁을 빌미로 해서. 그리고 무기 체계 관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미국에서 많이 사다가 이제 자국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좀 그런 기술을 지금 옮겨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대장 국가예요. 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남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모두에서 가장 큰 국가예요. 절대로 브릭스 국가 중에 무시할 수 없어요. 천연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구수로도 2억 1,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이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인구가 6번째로 많은 국가다. 자, 하여튼 지금 그러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짭다구리한 말씀을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친중이다 저한테 이제 악플은 달지 마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짜장과 탕수육 뭐 요런 거 뭐 그런 거는 라조육 뭐 라조기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공산주의를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상할이 많지 그렇게 점점점 흘러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뭐 우리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세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한 얘기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나쁘지 않게 코인이 흘러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어느 정도 진짜 큰 수익이 나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가격 확인을 일단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